네, 오후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양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개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게 지금 0.6에서 약간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까지는 약간은 힘이 부족해 보이는 11시 46분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전략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전략 포인트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상무님 뵐 때마다 약간 시장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한적인 지수 변동성이라고 먼저 좀 잡아봤는데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로 시장이 방향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호적인 건 맞는데 이게 그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주면 더 좋겠죠.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지금은 이 로그 함수처럼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양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좀 평평한 모습으로 이 기간 조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들. 국내에서도 지수 변동성이 많이 벗어났더니 그러니까 지금 2,500에서 많이 벗어나야 2,500 한 20 정도입니다. 2,525포인트 내외의 121선 여기가 이제 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 상승이 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적인 저항과 그리고 차익 매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수의 상승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긍정적인 포인트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 지수 상승이 제한적이고 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제한적이 됐다 그러면 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조금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거래대금이 줄어드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이 지수의 변동은 제한적이지만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게 거래대금이 27일 8조 3천억, 28일 8조 7천억, 29일 9조 4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약간 9조 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지수의 변동은 제한적이었지만 여기서 매물이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든 뭐 어떤 매물이든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를 시장에서 매수하는 이 매수를 잘 받아냈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지수는 덜 바뀌었어도 그 안에서는 치열하게 매매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누가 매도를 했느냐? 27일 날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28일 날은 개인 위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이 잘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나 분위기는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 그래서 그 매물을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특히 기관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잘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이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현물과 선물의 투자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이 매도했을 때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최근 같은 경우 보면 특히 11월 28일 같은 경우는 개인 매도했고 외국인도 매도했는데 시장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뭐 물론 기관의 상승도 있었습니다만 이 날짜를 그대로 해서 선물로 딱 옮겨보면은 외국인이 현물 매도할 때 선물 매수하고 현물 매수할 때 선물 매도하는 현물과 선물 다르게 매매하는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만 선물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꽤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시장의 흐름이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외국인의 현물 수급과 선물 수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도 많았고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 현물에서 팔고 있지만 선물에서 더 많은 금액을 사고 있다. 그래서 시장 보면은 뭐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뭐 코스닥은 사실 선물 영향 아니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급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사실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거는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두산 로보틱스 처음에 상장했을 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장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최근 특징이 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가상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많았었는데 최근 특징은 상장하면 우선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죠. 며칠 정도는 하락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초기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말경부터 해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약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다른 로봇주들까지도 로봇주들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카카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그래서 조금씩 사실 좀 굉장히 좀 미세하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다른 게임주들과 마찬가지로 위메이드도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한번 확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이 종목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같은 게임주라 그래도, 같은 로봇주라 그래도 그 안에서 이 종목별로 좀 선별이 될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2,300까지 내려갔다가 2,500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이 확 상승을 했죠. 지수가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 올라가는 섹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다 같이 올라가는데요.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일 때에는 섹터 내에서 이제는 종목을 고르게 되고요. 그 종목들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종목이 골라질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민감한 종목들 분위기 뭐 확 나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 안에서 이제는 종목별로 이 구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분위기 좋은데, 특히 HPSB 같은 경우 좀 쉬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뭐 해운주들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더 난이도를 높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는 시장이 봐야 될 게요. 금리 인상할까라고 그동안 조마조마했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 시장 하락하고 국내 시장 더 많이 하락하고 이렇게 마음 졸이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뭐 언제 인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래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금리 인상 얘기는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이제는 이 금리 인하 시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 뭐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내년엔 금리 인하합니다. 이 정도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지수는 레벨업 하겠는데, 그럼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보다 이제는 경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의 본질적인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고요. 기업의 실적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금리보다도 사실은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시장이 좀 반대로 갔죠.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었더니 이 돈으로 주식을 사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발생을 했었고, 이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 유동성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다시 이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금리가 예상보다 좀 더 우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좀 더 빠르게 떨어졌고요, 금리가. 이 10년물 국채금리 5.5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새 4.2죠. 그리고 유가도 훨씬 빠르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달러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빠르게 떨어졌을 때 속도 조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수도 조금 빠르게 올라갔죠. 2,300에서 2,500까지 빠르게 올라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최근에 조정을 나올 수 있는, 너무 빠르게 좋아졌고,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포트를 중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쪽으로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쪽은 실적이 확실히 좀 뒷받침되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쪽은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들, 아니면 가격이 확실히 좀 싼 섹터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로봇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이 뭐 조선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종목들 단기적인 포트로 해서 좀 구성을 해서 포트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 분명히 시장 좋은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까지 구성하시고 오후장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장기는 실적, 단기는 낙폭 과대와 관련된 기준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에 잘 녹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포인트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